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길수입니다. 저의 소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인생은 누구나 한편의 드라마라고 했습니까? 그 이상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앞에서 투병 생활을 했던 부분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업군인 출신으로 80년도에 간염이라는 질병을 가지면서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당시 간염은 타인에게 전염된다 하여 가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군인들은 좋지 않은 통합병원에 6개월간 격리 수용 입원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 93년 3월 30여년의 군 생활을 정리하고 공군원사로 예편을 하면서 간염이라는 질병도 함께 예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간염은 간경화로 또 심근경색으로 생각지도 않은 또 대장암 수술을 하게 되고 2개월도 안 돼 뇌졸중을 맞게 됩니다. 뇌졸중 치료 중에 합병증에 의한 당뇨도 갖게 되고 간의 복수, 이 정도 되면은 생의 종착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간암 수술, 간암 재발 수술, 췌장암 시한부 진단을 받고 약도 없고 수술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죽음을 당해야만 하니까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 피를 맑게 하는 효소를 복용하면은 질병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권유의 미국산 효소를 복용하면서 물로 독소 제거 방법을 통해서 췌장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주는 우리 인간에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준다고 했습니까? 길지 않은 인생 얼마만큼의 시련을 더 겪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나 단 하루라도 건강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소망은 하나의 희망사항에 불과했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변해야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 사회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습득한 회신곡을 불러주는 재능밖에 없었습니다. 회신곡 자체가 분위기가 처지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왕 하는 봉사활동 즐겁게 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색소폰을 배워서 연주도 하고 하모니카를 배워서 공연도 하고 또 마술을 배워 마술 공연도 하고 사물놀이, 경기민요, 회신곡을 완창한 기념 CD도 냈고 본인이 작사 작곡 직접 노래한 거려가와 저의 노래인 인생회상 등을 취입하고 저의 노래는 유튜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시작한 붓글씨도 건강경 12폭 병풍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붓글씨를 쓰게 되는 등 봉사활동 자체가 저에게는 즐거운 투병 생활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암 환자가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하여 큰 상도 받게 되고 신문 사회면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나가고 또 이것이 방송국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KBS 아침마당, 황금연못, MBC의 기분 좋은 날, 채널A의 닥터집하고 헬로우 굿맨, MBN의 생생정보, TV조선의 TV조선 스페셜 등의 방송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에 출연을 하다 보니 암 일으켜 극복했다라는 책을 또 출판하게 되고, 출판하게 된 동기는 첫째, 방송 출연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사회에 환원을 하고 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겪은 투병 과정을 나만 알고 생을 마감한다면 나와 같은 나보다도 더한 아픔을 겪어야 하는 또 다른 암 환자들이 암에 의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단 한 사람이라도 줄여야겠다는 생각에 출판하게 되었고요. 셋째는 많은 투병 과정을 통해서 독소 제거 방법을 습득하여 경제적인 부담 없이 돈도 하나 들이지 않고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체험하여 기적과 같은 그 이상의 효과가 있었기에 이 방법을 국민들과 공유하여야겠다는 생각에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 암 치료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암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재앙의 병입니다. 현대 의학의 문제점이 암이 발생되면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인데,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이 예방이 먼저인데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암 예방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자체가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암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암을 극복할 수 있는지 등 우리 국민들의 암에 대한 지식과 마음의 준비가 사전에 충분한 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없다 보니 환자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상식이 전무하고 주류 의학에 명종을 하게 되고, 환자가 암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미약하여 전적으로 주류 의학에 의지하여야 하는 의료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의사의 기능을 살펴보면은, 의사는 진단하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가 그 기능인데, 그러니까 25% 정도밖에 인체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이죠. 75%는 환자 본인이 투병생활로 극복하여야 할 부분인데,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환자는 주류 의학에 명종을 하게 되어 암에 의한 죽임을 당하여도 지켜봐야 하는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암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암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암을 예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는지, 암에 대한 모르고 보내는 것보다 알고 보낼 수 있는 암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첫째, 비인간적이고 비효율적인 암 치료 방법이 실패했기 때문이고, 둘째는요, 진짜 원인을 다루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셋째는 삶을 연장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암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암 환자들의 신경을 들어보면 머리가 텅 비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암만 보고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내가 왜 암에 걸리느냐며 대성통곡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가 현대 의학에서 최상의 방법이라면 암 환자는 줄여들어야 하고, 줄여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암 환자는 계속 더 늘어나고 있고, 수술하다 항암하다 방사선하다 전이나 재발이 되어 암에 의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암 환자 발생 수가 약 23만여 명이 넘고, 암에 의한 죽임을 당하는 환자가 7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작금에 코로나19로 300여 명에 가까운 아까운 생명이 생을 마감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가 개인의 행동이 통제되고 경제가 멈추고 나라의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올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의 250배가 넘는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암 환자들에 대해서 죽고 사는 것은 당신 몫이고, 죽임을 당하여도 환자와 그 가족의 몫이고,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고,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라 남의 나라의 일인 양 정부나 국민 모두가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술하다 항암하다 방사선하다 죽임을 당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또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야 하는 가족들은 절규하며 통안의 한을 가슴에 묻고 보내야 하는 가족들,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주류 이야기에 말 한마디 못한 채 체념하고 말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에서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가 최상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기에 최후의 방법이어야 한다라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암 진단을 받고 식이요법을 한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법석을 떨어봐야 어쩌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 자신이나 주류 의학이나 정부나 우리 국민 모두가 기본 상식을 뛰어넘는, 기본 상식을 파괴해서라도 암을 극복하여야 할 국민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세계 석각들의 연구 보고를 살펴보면요, 1997년 9월 9일 미 연방의회 회의록에 그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항암요법과 방사선요법은 암의 재발 위험을 100배까지 더 높인다. 항암요법은 면역체계를 억제하며 우리 몸이 암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면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제거해버립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고요. 1991년 영국의 의학학술지
렌시스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환자가 주류의학의 치료법을 선택한 사람보다 더 오래 양질의 삶을 산다. 항암요법과 약물과 방사선 치료법 그 자체가 발암물질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1991년 학술지 렌시스에 뉴욕 주립대학의 종양학 교수인 엘비트 브레인은 항암요법에 대하여 수많은 암 전문의들이 거의 변함없는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항암요법을 추천한다. 그러나 암 환자는 사망한다. 10년 넘게, 지금으로 말하면 40년이 넘었습니다. 입증되어 왔지만 의사들은 아직도 항암요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주류의학 의사들은 영양학과 분자학을 배우지 않아서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암을 이렇게 극복했다는 저의 책입니다. 이 책을 참고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원석한 강의가 못 되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더 많은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메모를 남겨주시면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명약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전파되지 않으면 명사가 될 수 없듯이 이 책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단 한 사람의 환자를 암에 의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줄여보자는 간절한 소망이 희망이 아니라 그 뜻이 환자에게 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